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구룡마을도 신현희 강남구청장 의견에 굴복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획인 만큼 강남구에서 딴지를 걸지 마라. 또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서울시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각각의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금요일 밤 택시 잡기가 힘든 강남역에서 새벽 시간대에 합승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합승에 대한 시민 거부감이 큰 데다 택시업계도 합승을 근절하려 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에 따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 승차 질서를 잡기 위한 택시 승차대 이른바 해피존을 예정대로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교보타워에서 신논현역 구간에는 방향별로 각 3곳의 해피존이 설치됐는데요. 이 지역에서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은 해피존에서만 택시를 타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에릭 클랩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hange the World.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한전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원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 강남구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권혜윤 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강남구에서는 서울시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먼저 저희 시와 강남구가 싸우고 있다.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달리 이 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리적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 이제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지만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그마한 지역을 관리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법률적 도시 계획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잠실 운동장까지 확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혼돈하는 잘못 해석한 부분에서 주장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지정된 이후에 해당 구역 내의 개발 내역을 결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실 종합운동장의 개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연말까지 완성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강남구가 주장하는 재월 조달 방안 작성이나 경관계획 수립, 전략 환경 영향평가 실시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것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절차상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방금 그 이야기해 주신 그 결정 과정에서의 재원 조달 방안이나 경관 계획, 전략 환경 영향평가 누락 이런 점 때문에 강남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렇다면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은 100번이라도 수정하고 강남구의 의견을 들을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로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좀 현재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나요? 당연히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는 현재까지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 오류 부분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는 한 푼도 안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오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은 공공기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의 기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의 기간 시설을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속하는 자치구, 그러니까 현재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기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없는 부분의 기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부지 복합 개발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통 영향이라든지 이런 환경 영향이라든지 이런 그 악 영향을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 쪽에는 잠실 종합운동장이 지은 지 30년에서 40년 된 낡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그리고 한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올림픽대로와 탄천 양안에 있는 도로를 일부 지하화하는 데 공공기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강남구 쪽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그 국토교통법 관련 그 부분에 따라서 지하철 광역철도망과 대규모 복합 환승센터가 강남구에게 지금 필요한 기간 시설이다. 이게 강남구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게 시급한 기간 시설의 확충 요건에 좀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강남구가 주장하는 그 영동대로 지하 교통 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6개의 그 광역 철도 시설들이 지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전부지를 개발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원샷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강남구나 국토부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부담이 국비인 부분도 있고 저희 서울시가 부담할 부분도 있고 민간 자본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여를 일부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 부담 주체나 부담 비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우선 먼저 써야 한다는 부분은 전혀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재정을 강남구에 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강남구는 1조 7천억 원도 좀 넉넉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공공기여는 지금 뭐 1조 7천억이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 저희가 사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향후 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사전협상 조정협의회에서 강남구를 제외했다. 강남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점이 오해라는 거죠?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에 법률 당사자가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 협상 당사자입니다. 법률적으로 국가 간 협상이나 기업 간 협상에 있어서도 법률 당사자 간의 협상을 진행하지 법률 당사자가 아닌 자가 협상 본 테이블에 들어와서 협상을 진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법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대해서는 법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엔 참여하지 않지만 협상을 준비하는 관련 기관 부서 간의 실무 TF와 그다음에 제2부시장이 사전 협상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협상 정책회의라는
그 협상 조직이 있습니다. 예. 협상정책회의에는 부청장이 참여해서 강남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드렸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지역이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이 정책회의나 실무 TF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여하지도 않고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라도 일단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을 위한 용역 발주를 서울시도 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용역 발주가 뒷북 행정이다, 예산 낭비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다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뒷북 행정이라는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강남구가 너무 오버한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구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영동대로 지하의 통합 개발의 권한은 강남구가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입니다. 권한이 없는 강남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강남구가 우리 시가 용역 발주 계획을 알고 있었고 먼저 강남구가 6월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안이죠. 왜냐하면은 예. 개발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 용역 발주를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입장이네요. 예. 그렇군요. 이 공공기여금을 빌미로 강남구가 변전소 이전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만 강남구 입장에서는 공공기여금 때문에 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다. 신축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인데 신축 허가를 받으려면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그래서 반려한 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구가 변전소 이전 그 허가안을 반려한 사안은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네, 법률적으로는 맞지만 저희가 일을 할 때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살리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허가를 해줄 사유를 찾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9월 18일 한전 부지가 현대차 그룹에 낙찰되었을 때 9월 21일 강남구청장은 현대차 그룹의 한전 부지 낙찰을 환영하며 향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정신을 살린다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내년 말이나 2017년 초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적 절차로서 변전소를 그 부지 내에 가장자리로 먼저 옮김으로써 터파기 공사를 일찍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강남구가 하루속히 건축 허가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신현익 강남구청장이나 박원순 시장께서 좀 1대1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현익 구청장은 1월 21일에 박원순 시장을 만난 이후에 7차례나 공문도 보내고 호소문도 보냈다.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간의 만남이 또 성사될 가능성은 없나요? 대화를 요청하려면은 먼저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월 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느닷없이 약속도 하지 않고 주민을 수십 명 대동하고 구청장님이 시청을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예. 시장님께서는 이미 사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서 부시장, 제2부시장이 만났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대표들을 제가 2차례나 만났고요. 예. 그래서 주민 대표들에게도 시장은 나중에 만나시더라도 내가 먼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걸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고한 저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해놓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 대화 분위기 조성이 먼저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나 시민들만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답답한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하루속히 이 갈등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단 권혜윤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6세 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규황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결혼 38주년을 맞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내던 중 집사람이 척추협착 증세가 나타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치유를 다 확실하게 해주고 그동안 헌신한 인생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며 신청곡은 김종환 가수의 100년의 약속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조규황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내에게 힘을 주셨는데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선물 준비해 놓았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짧은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자, 조규황 씨가 신청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8162번님 사연도 보내셨네요. 남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 하는데요. 힘내란 말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네 편이라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전해주셨네요. 훈훈한 사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지금 당장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2부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9월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변지성 팀장과 하반기 공채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 좀 대졸 공채 시장에서 괜찮은 분위기인가요? 네, 최근 이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마련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올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 채용 시장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좀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국내 주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에 222개사를 대상으로요. 올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제 조사에 응한 대기업들 중에 54.5%가 올해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29% 정도는 올해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아직 하반기 공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기업이 15.8%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확정할 경우에는 다소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채용 시기는 9월에 모집을 시작하는 기업이 42%로 가장 많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채용 시기를 정하지 못한 기업들도 30% 정도가 돼서 꾸준히 채용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청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뽑을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들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죠? 네, 채용을 확정한 기업들의 올 하반기 대졸 신입 전체 채용 규모가 대략 2만 800여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7.4%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예. 특히 그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규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업종으로 총 9,8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제조업과 또 기계, 철강, 금융업 등에서 채용 규모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직무 중심 채용 경향이 짙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서류 전형 제한 항목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지원자의 학점을 제한하는 기업은 24.4%에 그쳤지만 토익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는 기업도 22%로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수준입니다. 단 영어 면접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페이퍼 어학 점수보다는 실전, 회화 능력을 보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 하반기 주요 그룹사들의 전반적인 채용 규모는 어떠한가요? 네, 어제죠. 31일 현대중공업 그룹을 시작으로 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1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대졸 신입 차원 채용 규모는 10대 그룹이 15,000명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18%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하반기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요. SK나 또 GS, 하나그룹 등이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대기업의 올 하반기 채용 트렌드는 여전히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입사 지원서에서도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나 또 학점, 어학 성적, 자격증 등 스펙 입력란을 없애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점차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주요 그룹사마다 채용 특징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는 업무, 즉 직무 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4,000명 이상을 뽑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삼성 직무적성 검사에 앞서서 직무 적합성 평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의 학점과 또 어학 점수를 넘을 경우에는 누구나 사트에 응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올해 공채 규모를 늘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도 10월 9일 대졸 신입사원 서류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능력 및 적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하반기 인적성 검사에서도 응시자 역사적인 소양이나 가치관을 평가하는 역사 에세이를 출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서류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10월 10일 인적성 검사에 역시 창의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한자나 한국사 공부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적인 인재 LG는 2,100명 정도를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올 하반기 취업 시장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성공하려면 직무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이제는 기업은 베스트 인재를 뽑고자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스펙이 좋은 인재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기업에 맞는 또 직무에 맞는 인재를 뽑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직무에 대한 열정과 지식, 경험이 없다면 올 하반기 취업 시장에서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공채 시즌도 길어져서 상시 공채를 도입하는 대기업들도 늘고 있는데요. 따라서 채용 시기가 9월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시로 자신의 직무 분야
좋냐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기업의 채용 홈페이지나 또는 취업 포털 사이트들의 공채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무 중심의 맞춤형 인재가 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찬반 의견 들어봤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은 바쁠 때 이제 차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위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지를 떼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반대죠. 우리는 뭐 이렇게 차를 뭐 이렇게 오래 세워놓을 수도 있고 차가 계속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나 영업용 기사거든요. 그 시민 감시단 같은 것도 생긴다는데 시민들끼리 서로 불신 쌓아가고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싶어요. 전철역 가까이서 보는데 여기가 너무 혼잡해요. 어떨 때에는 사람이 오래 있으면서도 가지를 않고 불법 주차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기가 되게 안 좋고. 저는 찬성해요. 애기 키우고 있어가지고 애기들 안전상에 위험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차가 서 있으면은 좀 불편한 경우는 있더라고요. 마음껏 못 지나가죠. 솔직히 여기 차 때문에 피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뭐 노약자들 많은 데는 사람이 있어도 통행에 방해되고 지금 길목도 좁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있으면 좀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횡단보도나 인도, 버스 정류장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주로 계도를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차 안에 운전자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혜미 리포터가 바뀌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민들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YTN 김선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또 사연이 도착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629번님, 23살인 딸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 바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들고 일하는 우리 아버지. 항상 전화로 웃으시며 딸 어디야? 아빠가 데려갈게 하시는데요.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홍주혜입니다. 예, 급한 취재 일정으로 김선희 기자 대신 홍주혜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앞서 이혜미 리포터가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세요. 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만 이루어졌죠. 차에 타고 있거나 슬금슬금 움직이면 적발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오늘부터 이런 차량도 모두 단속합니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건널목, 버스 정류소, 교차로,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지점입니다. 예. 현재 시내 주요 도로에 단속용 CCTV가 2,000대가량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가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만 적발된다는 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지하다 시간이 간다 싶으면 몇십 센티미터만 움직이는 얌체족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턴 차 안에 운전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불법 주정차로 단속합니다. 단속 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네요. 덕수궁길 보행 전용 거리가 다시 운영된다고 하죠. 언제부터입니까? 네, 여름철 더위로 잠시 운영이 중단됐던 덕수궁길 보행 전용 거리가 내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네. 서울시는 점심시간대 덕수궁길 보행 전용 거리에서 도시락데이 등 요일별 특화 행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교회 앞 원형 분수까지 310m 구간은 평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주 월요일 문화가 있는 거리를 주제로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 매주 수요일엔 파라솔 테이블을 15개 설치해 시민이 도시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락데이로 운영됩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엔 사회적 경제 장터가 열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직접 만든 디자인 용품과 수공예품 등이 판매됩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유도 공원에서 거리 예술 공연 펼쳐진다고요? 네, 서커스와 인형극 등 다양한 거리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선유도 거리 예술 마켓이 오는 4일과 5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선유도 공원에서 열립니다. 국내 거리 예술 작품 23편이 공연되고 20여 개 문화예술단체 홍보부스에선 창작자와 문화예술 기획자, 정책 담당자 간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공연은 행사 기간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선유도 공원 곳곳에서 열리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서울시는 재작년부터 시민에겐 볼거리를 그리고 예술가에겐 창작과 유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리 예술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워킹맘뿐 아니라 이른바 워킹데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킹데디들 요즘 고충이 많다고요? 네, 서울에서는 30, 40대 맞벌이 부부 가운데 일하는 아빠들은 일과 가족을 다 챙기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서울의 30대와 40대 남성 1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겁니다. 워킹데이의 48.5%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와 직장 내 지원제도 부족,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92.5%가 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잔업과 야근 등이 줄고 직장 상사와 관리자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일과 가족 양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워킹데디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소식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됐는데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탁상용 달력을 보니 빨간색 숫자로 추석 연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들으시면서 9월 첫날 짱 감독의 추천 음악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